아 얘들아 집에 가야지. 다 끝났어. 자 문제풀이 하는데 걱정이다. 이거 하면 애들 졸려올까봐 걱정해. 졸리면 선생님이 돈 줄까? 10,000원씩? 아니 반대구나. 그 어떻게 뭐 한 5,000원씩 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게 문제풀이가 재밌지? 근데 32번은 왜 X 했냐면 이게 여기에서 나올 문제가 아니라 잘못 들어간 문제여가지고 32번은 운동 방정식 하고 할 거기 때문에 32번은 안 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풀어도 되는 문제예요. 33번 문제. 네, 부터 할게요. 33번, 35번. 빨리 해볼게요. 33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만 알면 돼. 근데 물리 나왔으니까 조금만 들어갈게. 지금 얘가 사실은 이 안쪽에서 내가 얘 봤을 때 정지하고 있거든. 근데 바깥에서 보는 애는 얘가 정지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죠? 이게 좀 틀려요. 근데 이게 관성력이라는 힘이 있어. 관성력은 우리 지금 교과 과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관성력이라는 게 뭐냐면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안에서 이 관측자가 느끼는 가짜 힘이거든. 가짜 힘. 그래서 얘가 봤을 때는 얘하고 얘는 공통적으로 이 물체한테 작용한 힘이 두 개가 보여요. 이 아래 방향으로 A 중력 mg 그리고 장력 실이 당기는 힘 두 개는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얘가 받는 힘들의 합이 이 오른쪽으로 알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정지로 보인다고 얘기했었죠. 왜냐면 얘가 못 느끼는 가상의 힘이 이쪽 방향으로 관성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 힘의 평형으로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관성력이에요. 근데 관성력은 여기에서 그냥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성력은 뒤에서 운동의 법칙을 배운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관성력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성력 F는 M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M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얘를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 힘의 평형이니까 장력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30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력 mg 이거 합한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이거랑 평행하게 길이는 같고 이거랑 평행하게 길이는 같으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얘하고 A 합력인데 이 힘이 뭐랑 같아야 된다? 관성력이랑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세타면 어디가 세타가 되냐면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장력은 뭐랑 같은 거예요? 이 장력은 얘랑 같은 거고 관성력은 얘랑 같은 겁니다. 이걸 뭐로 표현할 거야? mg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쉽게 요 삼각형에서 이게 빗변이고 mg가 밑변이고 이 관성력이 높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이 관성력 높이에 해당되는 것은 mg에다가 밑변분의 높이를 곱해야 되니까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관성력 F가 나온다. 이거 이해갔니 얘들아? 봐봐. 지금 밑변이 mg죠. 그 다음에 이 F가 여기니까 이 삼각형에서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니까 높이에 해당되는 것은 뭘 곱하면 나오니까 밑변분의 높이를 곱하면 나오니까 탄젠트 세타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관성력은 mg 탄젠트 세타다. 1번. 두 번째, 얘는 밑변은 mg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요? 밑변이니까 t가 이 장력이 빗변에 해당되는 거니까 밑변분의 빗변을 곱하면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게 코사인 세타분의 1입니다. 이게 장력 t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면 이 문제 다 한 거야 얘들아. 왜냐면 세타가 지금 주어졌잖아. 30도하고 몇 도로 주어졌어요? 45도로 주어졌으니까. 이해가니?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 버스의 가속도의 방향은 가하고 나가 서로 반대이다라고 나왔어. 이게 뭐냐면 버스가 받는 R자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거든. 이거 안 한 거야 얘들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안 한 거예요. 근데 관성력도요 안 한 겁니다. 관성력의 방향은요 R자 힘의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지금 이쪽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관성력이 왼쪽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해가니? 또 오른쪽도 봐봐. 오른쪽은 이렇게 돼 있지. 버스가 이렇게 돼 있지. 그 손잡이가. 그렇다는 얘기는 관성력이 이쪽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버스가 받는 R자의 방향은 왼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거고, 가는 운동 방향 쪽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버스에서 그 엑셀 밟으면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버스에서 브레이크 밟았을 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면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는 뭐다? R자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도 반대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유는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루트 3배이다. 어렵죠? 근데 여기 이거는 못 풀 수뿐이 없는 거야. 관성력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관성력은 뭐라고 나왔어? 관성력은 F는 M이라고 했어. 근데 이쪽하고 이쪽이 뭐가 같아? 질량 M이 같지? 질량 M이 같지? 그럼 관성력의 크기하고 가속도는 비례하겠지? 이거하고 이거는 비례하겠지? 즉 관성력의 크기 비교하면 됩니다. 뭐? 관성력의 크기. 이게 관성력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관성력이 mg 탄젠트 30도가 되는 거고 얘는 관성력이 mg 탄젠트 45도가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가하고 나는 탄젠트 몇 도? 30도와 탄젠트 45도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관성력의 크기가 나온다. 그럼 얘하고 얘는 루트 3분의 1이고 얘는 1이니까 몇 대 몇 비율이에요? 1대 루트 3 비율이겠지 얘들아.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의 루트 3배가 맞습니다. 이해갔니 얘들아? 그 다음 장력은 이거로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mg로 비교해주면 되는데 가는 이게 몇 도냐면 30도. 나는 코사인 45도분의 mg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얘도 이게 2분의 루트 3이고 이게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몇 대 몇 비율인지 알겠지 얘들아? mg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가와 나의 장력의 크기 비교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2분의 루트 9배가 맞을 거야. 오케이? 그런 문제가 3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번. 아마 35번이 이번 숙제에서 제일 어려웠을 거야. 35번이. 한 번도 안 풀어봐가지고. 그러면 얘들아, 우리 시간상 35번까지만 선생님이 풀어주고 6번, 7번, 8번, 9번, 10, 40번은 선생님이 태블릿으로 풀어준 다음에 영상으로 쏴줄까? 시간 관계상? 그래도 되겠니? 그래서 36번부터 40번까지는 우리가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문제를 풀어주고 풀이 방법 올려줄게. 내가 35번까지만 문제를 풀어주고. 오케이? 35번 문제 보자. 조금 어려우니까.
막대기가 있고요. 그림 다와 같이 질량의 양의 물체가 내려오는 길이가 10대 막대 실과 10대 물체 야, 아까 얘가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두 번째 그림이고 실이 매달렸어요. 첫 번째 우리가 찾아줘야 될 게 뭐냐면 가나에서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F 또는 EF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떠받치는 힘이 F면 여기가 떠받치는 힘이 EF고 얘가 EF면 얘가 F란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왜 왼쪽이 F고 오른쪽이 EF인지를 그림만 봐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힘 표시를 해보면요. 이놈이 중력이 안 나왔으니까 라지 mg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질량이 스몰 mg. 그리고 여기서도 누르는 힘이 스몰 mg. 힘 표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라지 mg. 4개죠. 이 막대기에 작용한 힘은 총 4개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근데 봐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돌림 힘이 지금 얘하고 얘가 미지수 있는 데다가 뭐 했냐면 F인데다가 회전축을 했으니까 얘가 무슨 방향이 되냐면 이게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되고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이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F는 돌림이 없는 거고 얘도 돌림이 없습니다. 왜? 회전축을 여기다 잡아놨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T1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와 있니? ED로 나와 있죠. ED. 그 다음에 라지 mg 여기가 ED고 4 이게 10이니까 여기도 ED입니다.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첫 번째 돌림의 평형해 줬을 때. 자, 따라해 보자. 네. 이해 갔어? 네. 그래 다 아는 거지. 얼마나 외로운데 혼자 떠들다 보면 대꾸도 없고 그러면 되게 선생님이 MBTI가 대문자 아이가 대문자. 이거는 내성적인 사람. 무리 듣는 애들이 이게 되게 많다. 볼까? 여기 아이 순서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봐봐. 너 빼고 다 아이. 이게 되게 많아, 이게 통계적으로. 생명과학 쪽에 이게 많아, 이게.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쪽에. 이게 되게 통계적인 거. 왜? 그러니까 물리하는 애들이 찐따야? 그건 아니지, 얘들아. 그냥 대답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다 이해는 다. 자, 봐봐. 다시 가자. 근데 여기는 봐봐.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면 이게 무슨 방향이 되냐면 반시계 방향이 되고요. 이게 시계 방향이 되고요. 이게 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나 있어요.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식을 써주면 T2 곱하기 2한 값은 라지 mg 곱하기 2한 값에다가 플러스 스몰 mg 곱하기 6한 값하고 같죠. 그죠? 보이세요? 네. 자! 우변! 이거 같아. 그치? 좌변! 이거 같아. 그치? 근데 얘는 이게 추가가 됐지? 그치 얘들아? 그럼 T2가 크겠어? T1이 크겠어? T2. 이거까지 대답해줬잖아. T2가 클 거 아니야. 그러면 힘의 평형을 생각해봐. 힘의 평형은 뭡니까? 아래로 작용한 힘들의 합이 위로 작용한 힘들의 합하고 같아야 되지. 아래로 작용한 힘들의 합이 위로 작용한 힘들의 합이 같아야 되는데
T1보다 T2가 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떠받치는 힘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EF, 왼쪽이 F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감? 네. 됐어. 자, 그럼 이제 돌림의 평형으로 일단 F, EF 우리가 구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오케이. 자, 얘부터 보자. 요거는 지울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여기 이런 힘들이 있는데 여기서 회전축을 여길 잡을 거예요. T1은 뭐니까? 미지수니까. 선생님, F도 미지수잖아요. RGMG도 미지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여기 셋 중에 잡을 건데 이 문제는 여기 잡는 게 편해. 여기 왼쪽을 잡는 게. 오케이? 여기서도 여기 잡는 게 편해. 왜 편한지 봐봐. 쓰면 나오니까. 그러면 봐. 이 스몰 mg하고 f 값은 한 곳에 작용한 힘이지. 그럼 f가 커, 스몰 mg가 커. 이건 알아야 돼. 딱 봐도. f가 클까요? 스몰 mg가 클까요? f가 큽니다. 왜요? 이걸 추구를 했을 때 이 라지 mg는 무슨 방향의 돌림힘이 돼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돌림의 평형이 있으려면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의 합이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과 같아야 되니까 스몰 mg가 크면 이것도 시계 방향이 돼서 평형이 안 이루어집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누가 더 크다? F가 더 크다. 그래서 이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의 합은 이거에서 이거 뺀값 F-mg 뺀값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곱하기 2한 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 됐어야지. F-mg 곱하기 2한 값이 라지 mg 곱하기 2한 값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자, 또 여기에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회전축 여기 잡을 거예요. 그러면 EF는 무슨 방향이 되느냐? 이 반시계지. 반시계. 이게 시계. 시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시계 방향 작용한 돌림하고 반시계 방향을 작용한 돌림과 같다라는 것을 써주면 EF 곱하기 2한 값은 라지 mg 곱하기 2 플러스 스몰 mg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죠. 여기 지금 거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F가 뭐냐? 여기는 EF는 2 라지 mg 플러스 2 스몰 mg고 여기는 4F는 2 라지 mg 플러스 6 스몰 mg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4F로 만들어주면 이게 나오겠죠? 그럼 얘하고 같겠죠? 그러니까 라지 m이 몇 스몰 m인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구해보면 4 라지 mg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라지 m이 뭐랑 같다? 스몰 m이랑 같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니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니은. 알았니? 근데 이게 얘들아, 이게 이런 데다가 하면요 더 되게 복잡해져. 풀 수는 있거든요, 회전축을. 근데 여기서는 회전축을 여기를 주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을 알았으면 디귿을 쉽게 할 수가 있어. 왜?
아무데나 이런 데다 지금 뭐 물어봤냐면 나에서 실이 막대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나 하고 나왔으니까 이게 mg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면 여기 회전축으로 잡은 다음에 얘하고 얘의 돌림의 합이 얘의 돌림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T2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나에서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주면 여기 거리 나와 있으니까 mg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의 합은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의 합에서 T2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머지 36번부터 40번까지는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풀이를 좀 읽어놓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드디어 문제 풀이가 끝났고요. 오늘의 진도를 좀 보겠습니다. 운동의 표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여러분들 그래프하고 등가속도 운동이어서요. 그래프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해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 나오니까 등가속도 운동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메인은 오늘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 저번 주에 있는 돌림처럼 문제풀이가 오늘 좀 많이 해야 될 파트가 됩니다. 자, 운동의 편이 뭐인지 봅시다. 자, 물리량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이동거리하고 변입니다.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둘 다 거리의 개념인데 스칼라 벡터로 얘기해주면요, 방향이 없는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이동거리는. 그 다음에 이동한 경로의 총합이고요. 변이는 변한 위치입니다. 이거 벡터 값이. 벡터는 크기하고 뭐가 같이 있어요? 방향이 같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렵지 않아. 직선 운동에서는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3m, 이렇게 4m 갔어. 이동거리는 이동하는 과정의 총합무가 7m 이렇게 되는 거고, 변이는 변한 위치이기 때문에 봐봐, 변한 위치이기 때문에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가 변입니다, 여러분들. 변한 위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겠지, 얘들아. 근데 벡터 값이기 때문에 변이는 하고 하면 방향 얘기하고 크기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변이의 크기는 하고 하면 절대값 1이라고 숫자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그럼 2차원 운동에서는 평면상에서 운동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남쪽으로 3m 갔다가 동쪽으로 4m 갔습니다. 그럼 이동거리 몇 되는 거예요? 7m겠죠. 이동한 과정의 총합이니까.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 이게 수직이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5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변이의 크기는 5m가 되는 거고 방향은 남동쪽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동거리 변이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왜 했냐? 속력하고 속도를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물리가 어려운 이유는요,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하고요, 물리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좀 틀려요. 우리가 저번주에 뭐 살짝 얘기했었냐면 중력이 무게라고 했었잖아요. 중력이 무게. 근데 무게 단위가 킬로그램이 아니라 뭐라고 했었어요? 뉴턴이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몸무게 얘기할 때 킬로그램 사용하잖아요. 이게 좀 틀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력하고 속도를 구별을 안 하지만 속력은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 속력의 정의는요, 둘 다 영어로는 V라고 씁니다. 벨로시티의 약자인 V인데 단위 시간 동안 이동거리입니다.
단위 시간은 뭐냐? 1초, 1시간, 1분, 1을 얘기하는 겁니다.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입니다. 속도도 V입니다. 밸런스 V라고요. 그럼 속력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스칼라 방향 없는 물리량 스칼라 연산하면 스칼라 나온다고 했었고요. 스칼라 벡터 연산하면 벡터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동거리가 스칼라고 시간이 스칼라이기 때문에 속력은 스칼라 값입니다. 방향이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력은 빠르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스피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르기만. 근데 속도는 뭐냐? 시간분의 변이기 때문에 스칼라 벡터의 연산이기 때문에 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벡터 값입니다. 속도는 뭐라고요? 벡터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빠르기도 있지만 모두 표현이 된다? 방향도 표현되는 물리량이다. 벡터 값이다. 얘는 벡터 값이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아까 전에 이렇게 3m 갔다가 이렇게 4m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2초가 걸렸대, 2초가. 그럼 속력값은 몇 분의 몇이 되겠어? 2초분의 7m 이렇게 나오겠죠, 얘들아. 그죠? 근데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는 2초분의 마이너스 1m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속도는 몇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m/s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뭐니까? 방향이 있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방향이 무조건 같아요, 여러분들. 얘가 플러스 방향이면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 방향, 얘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남동 방향이다. 얘가 남동 방향이다. 그럼 얘도 남동 방향이 되는 겁니다. 알았니? 근데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이런 게 중요해. 자, 속력 속도는요. 순간 속력, 순간 속도가 있고요. 평균 속력, 평균 속도가 있습니다. 그럼 순간하고 평균은 선생님이 뭐가 틀리나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몇에서 몇 초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몇에서 몇 초라고 하는 게 문제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근데 2초일 때의 속력을 구하라. 2초일 때. 이런 건 순간 속력이겠죠, 얘들아. 자, 이 순간값은요 수학적으로 보면요 미분하고 똑같아요. 도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 속력은 계산하는 값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 아니라 유추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추. 몇이라고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지. 우리가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구하는 값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다 뭐예요? 평균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평균 속도. 그래서 순간 속도는 순간값은 유추한다고 꼭 적어보세요. 계산하는 값이 아니다. 몇 초일 때 속력, 뭐 3초일 때 속력, 5초일 때 속력, 속도 이런 것들은 유추하는 값이다.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유추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필기할 거. 속도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얘들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속도의 방향은 안 나와 있지만 순간 속도의 방향이거든. 순간 속도의 방향이야. 순간 속도의 방향이라고 안 나와. 문제를 물어볼 때 속도의 방향은 하고 물어보면 그냥 순간 속도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순간 속도의 방향은 봐봐 속도하고 변이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순간 변이의 방향하고 같은 거거든. 순간 변이의 방향이라고 외우지 말고요. 운동 방향이라고 외우세요. 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다? 운동 방향과 같다. 자, 직선 운동에서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 왼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가 오른쪽으로 3m/s, B가 왼쪽으로 4m/s로 운동을 합니다. 오른쪽 플러스 방향, 왼쪽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러면 A의 속력은 B의 속력은 몇? 3하고 4입니다. 왜? 속력은 뭐가 없으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근데 A의 속도는 플러스 방향으로 3m/s, B의 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4m/s라고 해줘야 돼요. 알았니? 근데 속도의 크기는 하고 물어보면 숫자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속도의 크기가 뭐랑 같은 거예요? 속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속력하고 속도를 그 전에 많이 배웠겠지만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암기하자는 그 개념으로 선생님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 같이 읽으시면 돼요. 나도 창피한데 그래도 좀 따라 읽어주세요.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자 봐봐. 속력은 빠. 속력은 빠. 속력은 빠. 속도는 빠방. 한 번만 해줘. 속도는 빠방. 맞아. 되게 창피하다는 말이야. 속도는 빠방. 방향은 뭐의 방향이다? 운동 방향이다. 속도는 운동 방향과 같다. 오케이? 자, 얘네들은 어디서 나오냐? 조금 이따가 그래프에서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 순간 속력하고 순간 속도가 그래프에서 나오니 잠시 후에 또 문제를 풀 거야. 잘 들어, 얘들아. 평균 속력에 뭐라고 나왔어? 시간분의 변이라고 나왔지. 시간분의 변이라고 나왔지. 내가 하나 물어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대. 얘가 여기까지 3m/s로 등속 운동을 했고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s로 등속 운동했습니다. 평균 속력 4.5야 아니야? 4.5 하면 안 돼. 평균 속력에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이면 있어 없어? 없지 얘들아. 그냥 이렇게 3, 6 나왔다고 평균 속력 절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절반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아니에요. 계산해보면 시간분의 변이로 계산해보면 평균 속도값이 평균 속력이 몇이 나오냐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해주면 4 나오면 돼요. 4.5 아니고 이건 좀 이따 뭐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자 오늘 배우는 물리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량 가속도 나옵니다. 가속도는 엑셀레이션에서 A라고 씁니다.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이거 살짝 언급은 했거든요. F는 MA라는 거. 다음 시간에 운동의 법칙에서 나오는 건데 언급은 했어. F는 F가 뭐야 얘들아? 힘, M은 질량, A는 가속도. 근데 이게 그냥 정확히 어떤 힘이냐면 알짜임이야. 알짜임. 다음 주에 나와. 왜 이거 언급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질량이 스칼라거든요. 힘이 벡터거든요. 가속도가 벡터. 스칼라 벡터 연산에서 벡터 나온다는 거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어떻다? 방향이 같습니다. 즉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았었죠, 여러분들. 가속도는 벡터 값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는데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 알짜임의 방향입니다. 합력 알짜임의 방향이에요.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플러스 방향이다. 가속도 플러스가 나오고요.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다. 그럼
가속도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고 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는 거. 구별해서. 그래서 이거를 쓰면 가속도 A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 A는 n분의 F도 있지만 여기서 배우는 거는 시간분의 델타 V. 이게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고요. 속도의 변화량은 t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입니다. 자,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게 뭐냐면 다 0초일 때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10m/s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A는 4초 후에, B도 4초 후에, C도 4초 후에 A는 오른쪽 방향으로 20m/s가 됐고요.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2m/s가 됐고요. 4초 후에 얘는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10m/s가 됐습니다. 각각의 평균 가속도를 구할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A의 가속도는 걸린 시간은 4초, 나중 속도 20에 처음 속도 10을 빼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2.5가 나오겠죠. 플러스 나왔어, 마이너스 나왔어요. 가속도가 플러스 나왔죠. 뜻이 뭐야? 1초당 속도가 2.5씩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힘의 방향하고 뭐가 같으니까요.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거니까. 운동 방향 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지만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야, 그지 얘들아? 두 번째, B의 가속도 4초분의 나중 속도 2에서 처음 속도 10을 빼주면 마이너스 2m/s의 제곱이 나오겠죠. 요거 12 이렇게 되면요. 그럼 이 뜻이 뭐예요? 1초의 속도가 2씩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2씩 감소.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2가 되는 거고요. 가속도는 하면 마이너스 2라고 해줘야 돼요. 그럼 가속도는 왜 마이너스가 나왔을까요? 10에서 2로 느려지려면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돼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가속도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자, 얘들아, 이거요.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라고 했어요. 이건 속력이 아니라 뭡니까? 속도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10m/s면 이건 몇 m/s야? 마이너스 10m/s가 되겠죠, 얘들아. 그러면 C의 가속도는 0이 아니라 C의 가속도는 걸린 시간은 4초, 나중 속도 마이너스 10에서 처음 속도 10을 빼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m/s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왜? 얘가 오른쪽으로 10m/s인데 얘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10m/s 되니까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처음 속도 플러스 10을 빼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가속도 얘기할 때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방향,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 이거.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여기 낙생고 있냐? 낙생고 없어? 원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더라. 손을 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학원에서 이 분필을 흰 분필만 줘. 나머지 분필을 이제 가져다니라고 이렇게 이 나쁜 원장이 시켰거든. 그래서 나는 그 나쁜 원장한테 지금 다 뺏은 거야, 얘들아. 그리고 악덕 원장 봤어? 그 생물 선생님이 원장인 거 알아? 머리 이만한 선생님 몰라? 선생님보다 맞지? 선생님보다 생물 듣는 사람
알지 이만원 선생님. 무슨 율 어? 민수가 생물 선생님이 그게 있어. 5살 때까지 잘 못 걸었대. 왜 그런지 알아? 머리가 커서 픽픽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진짜 그래서 6살 때부터 다리 힘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걸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거는 니들만 알아. 근데 막 생물 선생님이 짜증나게 하면 선생님 5살 때부터까지 못 걸었다며 꼭 얘기할 거 알았지? 그 전에는 그럼 걔가 또 이상한 소리 할 거야. 나 못생겼다고 또 그럴 텐데 그런 거는 귀도 안 막혀. 아니 내가 이거 하려고 했다. 가속도 여기까지만 하고 실제로 봐봐. 이게 벡터야. 시간분의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벡터거든요. 아니 왜 벡터를 왜 이렇게 강조하나요? 이게요 이렇게 갈 때가 있어. 장난꾸러기 선생님들이 동서남북 방위표시 이렇게 하고 처음에 북쪽으로 10m/s로 운동을 하다가 0초일 때 4초일 때 동쪽으로 10m/s로 운동을 했대. 그럼 가속도는 물어봐야 돼. 그럼 가속도가 10-10이 아니야 이게. 왜? 선생님이 이거를 벡터의 합성으로 보라고 그랬었거든. 나중속도라는 벡터에다가 합성을 한다. 뭐를 합성을 하냐? 마이너스 처음 속도라는 벡터를 합성한다. 벡터의 합성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원래는 물리원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학생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급을 하는 거고 다른 학교에서 나온 적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당황하지 말고 요거의 벡터의 합성. 이게 처음 속도죠. 이게 나중 속도죠, 여러분들. 그러면 시간은 뭐 여기서 0에서 몇 초 걸렸다 그러니 얘들아? 4초 걸렸다 그러면 4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나중 속도라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처음 속도는 반대 방향이야. 마이너스 처음 속도는 이거를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합성을 해주면 속도의 변화의 값은 대각선의 길이인 10√2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오케이? 이거는 다른 학교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속도 의미하는 거 뭔지 아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왜 그분들 안 들어오시지?